여러분, 솔직히 말해봅시다. 공부가 힘든 이유는 지식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틀렸을 때 바로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머니 안에 24시간 대기하는 과외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월 구독료만 내면 언제든 질문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문제는 하나입니다. 이 선생님은 너무 친절해서 가끔 정답을 너무 빨리 줍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AI 교육은 인류에게 날개가 될까요? 아니면 정답 자동 완성 목발이 될까요? 먼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변화를 보겠습니다. 요즘은 월 $4 수준의 AI 튜터도 등장했습니다. 예전에는 과외라고 하면 비싸서 못 받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이제는 훨씬 낮은 비용으로 거의 무제한에 가까운 질문이 가능해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가격만이 아닙니다. AI 튜터는 지치지 않습니다. 짜증내지 않습니다. 같은 질문을 500번 해도 표정이 바뀌지 않습니다. 물론 인간 선생님이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인간은 원래 피곤하고 배고프고 커피가 필요하니까요. 이 변화는 언어 공부에서 더 뚜렷하게 보입니다. 언어 공부의 핵심은 결국 입이 트이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그 순간이 오기 전에 창피해서 입을 닫아버립니다. AI는 다릅니다. 발음이 꼬이든 문법이 흔들리든 절대 눈썹을 찌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시 말해보자고, 다른 표현으로도 해보자고 계속 대화를 이어갑니다. 카페 주문하기, 여행 가서 길 묻기, 호텔 체크인하기 같은 상황을 반복 연습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해도 괜찮고 다시 해도 괜찮고 100번 해도 괜찮습니다. 이건 사실 굉장한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언어 실력은 결국 연습량과 노출량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피아노 같은 예체능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아노는 흔히 재능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피드백 속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방금 친 음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바로 알아야 교정이 됩니다. 만약 3일 뒤에 알게 되면 손은 이미 잘못된 방식으로 익어버릴 수 있습니다. 요즘 앱들은 내가 연주한 소리를 듣고 템포와 정확도, 리듬을 실시간으로 피드백합니다. 틀리면 바로 알려주고 맞으면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미술이나 디자인도 비슷합니다. 아이디어를 넓히고 구성과 명암, 색의 대비를 점검하고 표현 방식을 비교하는데 AI가 코치처럼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AI가 여러분 대신 작품을 만들어주는 순간 여러분 실력은 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늘어나는 건 창의력이 아니라 결제 내역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AI를 쓰면 과제가 빨라지고 결과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곧 실력이 늘었다는 뜻일까요? 여기서 연구 결과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답이 단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잘 설계된 AI 튜터는 실제 학습을 도울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더 많이 배우고 참여도와 동기가 높아졌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드레일이 없는 만능 챗봇은 오히려 학습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연습할 때는 AI 덕분에 성적이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AI 없이 혼자 시험을 보면 오히려 성적이 떨어지는 경우도 관찰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AI가 너무 쉽게 답을 주면 학생이 생각하는 과정을 건너뛰게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푸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답을 빌려 쓰고 있었던 겁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은 AI의 똑똑함 자체가 아닙니다. 핵심은 설계입니다. AI가 정답 자판기처럼 작동하느냐, 아니면 힌트를 주고 질문을 던지고 생각을 유도하는 튜터처럼 작동하느냐, 그 차이가 학습 효과를 가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AI 성능이 아니라 교육 설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합니다. 교육이란 무엇일까요? 만약 교육이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일이라면 미래 교육의 목표는 그냥 머리에 USB를 꽂는 것이겠죠. 하지만 우리는 USB가 없습니다. 대신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헷갈리고, 다시 이해하는 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본질은 단순한 정보 전달보다 더 깊습니다. 판단하는 법, 의심하는 법, 검증하는 법, 즉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는 일에 더 가깝습니다. 여기서 소크라테스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답을 주기보다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정말 그렇다고 확신하느냐, 그 근거는 무엇이냐고 계속 묻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질문 폭격기였던 셈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상대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훈련이었습니다. 교육이란 결국 남이 준 정답을 외우는 일이 아니라 내 머리로 질문을 견디는 힘을 기르는 과정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왜 배워야 할까요? 한 문장으로 말하면 내일의 나를 오늘의 나보다 덜 위험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운동을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근육은 유튜브를 본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단백질은 구독 버튼을 누른다고 흡수되지 않습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AI가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내 머리가 직접 그 생각의 길을 걸어보지 않으면 그건 내 지식이 아니라 그냥 좋은 콘텐츠를 감상한 것에 가깝습니다. 존 듀이는 교육을 단지 미래를 위한 준비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육이 현재의 삶 그 자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부는 미래를 위한 저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오늘의 삶의 질을 높이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읽을 수 있다는 것, 이해할 수 있다는 것, 질문할 수 있다는 것, 생각을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의 삶 자체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이제 교육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인류는 원래 구술 중심 사회였습니다. 아는 사람이 곧 도서관이었고 기억하는 사람이 곧 기록이었습니다. 그러다 문자가 등장하면서 혁명이 일어납니다. 문자는 인간의 기억을 바깥으로 꺼내놓았습니다. 점토판이든 종이든 기록은 사람보다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교육은 사람에게서 사람으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록을 통해 복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쇄술이 등장합니다. 구텐베르크 이후 책은 더 이상 극소수만의 것이 아니게 됩니다. 지식은 대량으로 복제될 수 있게 되었고 교육은 더 넓게 퍼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교육 격차는 단순한 재능 차이보다 접근성의 차이와 더 깊이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누가 더 똑똑하냐보다 누가 책을 가질 수 있느냐, 누가 배울 기회를 얻느냐가 중요해진 겁니다. 그 다음은 공교육입니다. 국가는 최소한 이것만큼은 모두가 배워야 한다는 합의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교육은 개인의 선택이면서 동시에 사회의 인프라가 되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교육은 두 얼굴을 갖게 됩니다. 하나는 개인의 성장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와 국가의 생산성입니다. 네, 여기서부터 교육이 약간 회계장부 냄새를 풍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시대가 열립니다. 인터넷은 인쇄술의 후계자였습니다. 지식을 훨씬 더 빠르고 넓게 퍼뜨렸습니다. 오픈코스웨어와 온라인 공개 강의는 좋은 대학의 수업 자료를 더 많은 사람에게 열어주었습니다. 무식의 등장은 대학 강의라는 것을 전 세계 어디서든 접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흐름 위에 지금 생성형 AI가 올라탄 것입니다. 그러니까 AI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문자, 인쇄, 인터넷으로 이어진 복제 기술의 역사 위에 서 있는 새로운 단계입니다. 이제 숫자로 보겠습니다. 지난 2세기 동안 전 세계 문해율은 크게 올라갔습니다. 1800년대 초에는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이 소수였지만 현대에는 전 세계 성인의 대다수가 기본적인 문해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해율이 올라가면서 인류의 삶도 크게 변했습니다. 세계 평균 기대 수명은 1900년 약 32년 수준에서 2023년엔 73년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경제도 장기적으로 큰 폭으로 성장했습니다. 1820년대와 비교하면 세계 1인당 GDP는 장기 추정 기준으로 약 10배 수준까지 증가한 것으로 제시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교육만의 힘은 아닙니다. 보건, 위생, 의료, 과학, 제도, 기술 혁신이 함께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이 없었다면 그 기술을 읽고 이해하고 공유하고 축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식은 혼자 발전하지 않습니다. 읽는 사람, 배우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문명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은 단순히 시험 점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은 문명을 운영하는 기본 시스템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요? AI 교육의 미래는 크게 두 갈래로 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식의 민주화입니다. 사람이 부족한 곳, 교사가 부족한 곳, 비용이 부족한 곳, 학습 지원이 부족한 곳에서 AI는 보급형 튜터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처음으로 부끄러움 없이 영어를 말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처음으로 수학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처음으로 개인 맞춤형 피드백을 받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가능성은 매우 큽니다. 두 번째는 사고의 위축입니다. AI가 늘 정답을 주면 우리는 점점 생각하는 근육을 덜 쓰게 될 수 있습니다. 과제는 빨리 끝나고 문장은 그럴듯하고 표현은 매끄러워지지만 정작 내 머릿속에는 남는 것이 적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더 똑똑해 보이는데 속으로는 더 얇아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해법은 단순히 금지가 아닙니다. 핵심은 설계입니다. AI에게 답을 달라고 하지 말고 힌트를 달라고 해야 합니다. AI가 뭔가를 써줬다면 왜 그렇게 썼는지 스스로 설명하게 해야 합니다. AI가 제안한 내용을 그대로 복붙하지 말고 발레를 찾아보고 다른 관점도 비교해보고 내 말로 다시 바꿔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평가 방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암기와 정답 중심 평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앞으로는 사고 과정, 설명 능력, 검증 습관, 창의성과 윤리 판단이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AI는 교육을 더 싸게, 더 넓게, 더 빠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즉시 피드백과 개인화된 반복 연습을 누구에게나 가까운 것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AI는 학습의 본질을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일, 기억하는 일, 이해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일, 다른 상황에 전이하는 일은 여전히 인간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AI 시대의 공부법은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정답을 빨리 얻는 사람이 아니라 더 좋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유리해집니다. AI를 복사기로 쓰는 사람이 아니라 사고 훈련기로 쓰는 사람이 성장합니다. 여러분의 뇌는 자동 완성 기능이 아닙니다. 직접 써야 하는 키보드입니다. 그러니 구독은 도구에 하더라도 성장은 반드시 여러분 자신에게 하십시오. AI는 도구입니다. 튜터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는 사람은 결국 여러분입니다.